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날씨가 따뜻합니다. 아직은. 이제 곧 겨울이 오겠죠. 이제는 뭐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고 이제 큰 틀의 정책을 펼치는 정책 실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모든 정책을 입안했던 김수현 정책실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왜냐하면 김수현 실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이종호 정책실장과 함께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모든 8.3.1 대책의 입안을 기초했던 실무자였고, 지금은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 입김이 아주 센 현 정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뭐 여지없이 세 가지 기본 문재인 정부의 기본 틀은 유지하겠다 발표를 해서 걱정 아닌 걱정이 됩니다. 잘 해 주시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곽창석 대표님과 함께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올겨울 관심 가져야 할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창석. 네, 안녕하세요. 올겨울 어떤 부동산 관심 가져야 됩니까? 좀 계절별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동산이 달라요. 올 겨울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늘 이제 겨울이 되면은 좀 움츠러들고 그렇죠. 아무래도 좀 게을러지고 이러는데 사실 늘 우리가 씨를 뿌려야 나중에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추울 때 또 씨를 뿌려놔야 뭐 봄이 되거나 여름이 될 때 이제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농사 지으면은 씨 뿌리고 180일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또 우리가 자식을 잉태하면은 280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최소한 한 씨 뿌리고 한 1년, 뭐 1, 2년 정도는 기다려야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뭐 9.13 대책 이후에 10월, 11월이 너무 많이 침체돼 있고 또 그때 뭐 8, 9월에 샀던 가격보다도 지금 오히려 금매 가격들이 많이 떨어져서 나오니까 이제 그때 계약하신 분들이 거의 뭐 요즘 얘기로 멘붕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계속 이제 이렇게 침체가 계속 될 거면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다가 뭐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패턴이 예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오던 패턴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현재 정책의 영향이 가장 큰데 정책이 우리 참여정부 때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고 강도만 좀 세거든요. 근데 우리 뭐 참여정부 때도 보면은 이 대책이 나오고 한 뭐 3, 4개월 정도 그렇죠. 침체됐다가 또 이사철 성수기가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살아나고 했었으니까 지금도 뭐 시장 내부적인 변수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예. 거래량이 확 늘었다가 지금 이제 비수기를 맞아서 거래가 줄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물건이 쏟아져 나온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워낙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또 뭐 꼭 필요해서 팔려는 물건들이 호가를 낮춰서 나오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 낮춰서 호가를 내놓는 물건들이 실제 매물인지 아닌지는 또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저희가 부동산 쪽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겨울 이때 되면 몸과 마음과 다 추워진다는 얘기 우스갯소리로 하고 하는데 아까 이제 급매에 나오는 얘기를 하셨는데 12월 달에 개포나 일부 완화된 입주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2년 거주 요건을 안 채운 상태니까 물건이 현재 나와 있지는 않은 상태고 그런 것들이 어때 급매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한계가 있다고 보죠.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니까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있는데 이 매물들 중에서 상당수는 아마 제가 볼 땐 절반 이상은 그냥 불안해서 내놓는 매물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최근에 전세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전세 떨어지는 현상을 놓고 뭐 입주 물량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올해 9월 이전하고 10월 이후에 갑자기 입주 물량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뭐 아직은
헬리오시티 입주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책의 효과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출, DSR 규제로 인해서 이제는 주택을 가진 분들은 거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질 못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뭐 이주를 해야 될 뭐 이주자한테 전세금을 빼줘야 된다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주비 대출도 전체 DSR에 걸려버렸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을 팔거나 또는 전세를 놔야 되는데 다주택자의 경우는 집을 파는 선택은 너무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인 집을 전세로 내놓게 되고요. 또 이제 뭐 최근에 입주를 한다든가 하면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대출이 훨씬 적게 나와요. DSR 시행을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대출이 맡기니까 이제 이분들도 입주하는 물량을 전세로 놓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본인 집을 전세를 놔야 이 자금난이 해결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월 이후에 전세난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전세값이 떨어지고 하는 거는 대출 규제가 갑자기 강해진 영향이 크다고 봐야 되고요. 대출 규제는 뭐 당분간 지속이 되겠지만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주택 담보 대출을 못할 경우에는 이 생존이 어렵거든요. 이게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제가 곽 대표님도 출연하셨고 제가 쭉 이제 진행을 한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오셨죠. 곽 대표님도 나오셨지만 똑같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이 대출 규제 이래 그래서 그 악하는 양화를 뭐 이런 얘기까지 그때 다 했던 이유가 대출 규제가 빚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우량 빚이잖아요. 따지면 내 집 하나 가진 사람이 그 집을 날리면서 이거를 날리는 분은 보통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빚인데 그 빚을 갖고 계속 줄여서 그 정상적인 빚도 못 내게 만드는 이제 이런 상황이 올해만 그런 건 아니죠. 강도는 조금 더 많이 세졌죠. 많이 세지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패턴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대출 규제는 예전 참여정부 때보다 훨씬 강하고요. 예. 뭐 그때는 주로 LTV 규제 중심이었고 그렇죠. DTI가 마지막에 나오긴 했는데 지금 규제는 이제 가계대출 총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그 우리 현재 그 시장 구조가 기준금리를 올리기는 힘든 그렇죠. 구조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는 거지만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다 답답한 거죠. 안전한 대출은 못하니까 또 위험한 대출로 가야 될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런 대출 규제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겠나. 그러나 또 내년 봄이 되면은 은행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좀 대출이 풀릴 수 있고요. 더 그것보다 큰 문제가 지금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는 움츠려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지금 사실 내년 하반기 이후에 전세난이 크게 일어날 요인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별로 뭐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은 2018, 19 상반기까지가 입주량이 많다면은 그 이후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좀 마감하자면은 올해 보면 뭐 아파트도 못 지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 규제들 이런 것 때문에 그 비아파트 부문, 다세대 뭐 다가구라든가 원룸 이런 것들도 지금 공급이 부진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지금 올해 좀 가을 겨울은 전세 뭐 역전세난을 걱정하고 있지만은 내년 이맘때 되면은 슬슬 또 전세난이 강해지고 2020년도는 굉장히 큰 폭으로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대비해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주제로 가겠습니다. 올겨울 관심 가져야 할 부동산 어떤 거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정책하고 다 같은 개를 그렇죠. 같이 합니다. 지금 올 가을에 보면은 원래 예상했던 분양 물량 중에서 한 80% 정도는 좀 올해 못하는 분위기예요. 다 연기했죠. 다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고 또 지금 무주택자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집 살 수 있는 분들은
청약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상기 신도시 목매서 기다리고 예, 지금. 그것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뭐 서초 우성 1차 아파트 네, 제가 쭉 한 10대 거, 리더스원이가 나왔는데 거기 더 현금이 한 10억 10억, 있어야 예. 되는데 한 10,000명 가까이 예. 몰렸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금을 가진 사실 그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많이 대기 수요층이 수기수요가 아니고 실수요. 예, 실수요가 있다고 봐야 예, 돼요. 예, 그렇죠. 거기는 뭐 어차피 그 유주택자가 할 수 있는 1주택자가 할 수 있는 물량은 12.5%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대기 수요층이 많은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출 규제니 뭐 종합 선물 세트 규제 5종 종합 선물 세트를 다 때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꼼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한다는 거는 어지간한 거는 대부분 이제 합법이라기보다는 불법에 가까워졌어요. 예를 들면 거래를 하는 행위, 뭐 재건축을 거래를 한다, 재개발을 거래를 한다 이런 것도 다 이제 불법인 상황으로 그렇죠. 바뀌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분양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앞으로는 뭐 1주택자가 저 분양을 받아도 뭐 입주하고 6개월 이내에 자기 집을 안 팔면은 징역간 고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제는 형벌로서 다스려지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돈을 벌기 쉬운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불법을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물량들 중에서 이제 분양을 했는데 현재 별로 분양이 잘 안 됐거나 네. 또는 분양은 어지간히 됐지만은 초기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어 있거나 뭐 마이너스에 가까운 것들도 있어요. 이런 물량들이 여러 가지 대출 규제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대출 규제하니까 이제는 뭐 1인 1대출 또는 1세대 1대출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받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또 실수요자들은 다 인기 지역 청약에만 그렇죠. 매달려 있고. 남들이 근데 다 사실 제가 볼 땐 다 알짜배기들이에요. 상당히 그런 것들 뭐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예. 제가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지금도 서울 수도권에서 뭐 할 만한 물량이 한 20여 개 단지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분양해 놓은 것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알짜배기거든요. 근데 이제 전혀 눈에 안 띄는데 그런 걸 잘 발굴해서 뭐 미분양을 산다거나 또는 초기 프리미엄이 얼마 안 되는데 거래가 허용된 지역들이 있어요. 예. 비조정 지역. 이런 거를 좀 관심 가지고 주로 또 겨울에 미분양이나 분양권을 사놔야 그 이듬해 이제 봄, 여름 이렇게 되면은 또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또 뭐 구조적으로 지금 뭐 이런 걸 못하게 하니까 희소성이 점점 높아질 거고요. 이런 걸 관심 가짐만 하고 또 이제 요즘 보면은 뭐 이제 매매 전세가 점점 벌어졌으니까 갭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현재 상황을 뭐 짧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펼쳐놓고 길게 10년, 20년, 30년 펼쳐놓고 보면은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갭이 굉장히 적어요. 예. 특히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지고 입주 물량이 막 쏟아지고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비조정도 있고 조정 지역도 있어요. 서울 안쪽에서는 갭이 벌어졌지만은 밖으로 나가면은 괜찮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들이 있어요. 뭐 제가 구체적인 지역은 거명 안 하겠지만은 잘 찾아보시면은 아직도 쓸만한 지역인데 일자리도 꽤 있는 지역이고 또 내년 되면 전세난이 일어날 만한 지역인데 그냥 뭐 전세 끼고 한 2, 3천만 원이면은 살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1주택자가 신규 취득을 했을 경우에 6개월에 파는 거거나 신규 분양받았을 때만이죠. 구축을 샀을 때는 상관없는 건가요?
아, 그렇죠. 분양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을 분양받았을 땐 기존 내 주택을 6개월 내에 팔아라 그 얘기죠. 그렇게 돼 그럼 집이 하나 있는데 그냥도 아니고 미분양을 사는 건 상관없고요. 신규 분양. 본인이 무주택자는 상관없고 집을 한 채 네. 가진 사람이 신규 분양으로 당첨됐을 때 분양 공간 아파트를 신규 당첨됐을 때는 예. 기존을 6개월 후에 팔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를 기존 아파트를 사는 건 문제 없고. 아, 그렇죠. 상관없고. 미분양 난 분양권을 사는 것도 상관없어요. 미분양을 사는 것도 상관없고 청약으로 청약 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팔도록 돼 있어요. 이게 뭐 억누른다고 강제로 한다고 이거는 기본 주거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지역에 살고 싶고 내가 돈을 모아서 옮기고 싶고 이거를 참 강제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봤을 땐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정자분들께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까 표현하신 것 중에 의도하지 않았건 의도했건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더 나쁜 건 몰라서 이렇게 만든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아마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면 한 몇 년 지나면은 그냥 지금 우리가 뭐 좀 관심 갖고 있는 서울 인접 지역 이런 데가 아니고 요즘 경기 남부권이 뜨겁거든요. 네, 예. 이런 지역뿐만 아니고 현재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대. 외곽으로 좀 멀리 가면은 뭐 안성 평택이라든가 저쪽에 뭐 철원이라든가 뭐 양주라든가 뭐 파주 일부 네. 지역, 연천, 문산 이런 지역들까지도 나중에는 다 집값이 뛰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장자 저희 곽창석 대표님하고 늘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아주 스탠다드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 여러 차례 드렸죠. 근데 지금 궤가 틀린 거는 정부 방침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궤가 틀린 거는 정부는 집이 안 모자른다는 거고 저희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일단 궤가 틀립니다. 그런데 19년 이후에는 지금 분양 물량 말고 허가 물량 모든 걸 총체적으로 봤을 때 19년 이후에는 물량이 급감합니다. 공급 물량이.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되면 일단 공급 물량이 줄기 때문에 이제 상기 신도시로 대체해야 한다. 상기 신도시 아직 지정도 못하고 그 보상과 아직 과정도 엄청나게 남았고 특히 일산이나 일부 지역엔 토지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어요. 지금. 그 보상금들 다 부동산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굉장히 미스매칭이 생기게 되면 이 가격이라는 측면이 두려울 정도로 많이 격차가 날 것 같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동산은 굉장히 흐름이 장기적이고 그렇죠. 또 디지털이 아니에요. 이렇게 딱딱 그 분절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속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호도가 높은 부동산들은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 뭐 서울의 아파트라든가 이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지금부터 진행되는 시장 상황은 이것보다 조금 덜 좋은 것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제 외곽 지역 아파트라든가 후반전이 시작되나요? 예, 얘기하시는. 늘 말씀드리면 그런 거지만은 이게 이제 이번 장이 끝날 때까지는 중첩적으로 오는 거예요. 좋은 부동산도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내수가 나쁘니까 내수의 영향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던지는 부동산들도 나와요. 그래서 올겨울에 관심 가지게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이에요, 사실은. 그쵸. 땅은 우리 이 단장님이 전문가지만은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수가 너무 나쁘다 보니까 특히 자영업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근데 그동안 뭐 외곽 지역으로 쭉 뻗어 나가가지고 외곽에 뭐 음식점 하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죽고 있어요. 뭐 아주 뭐 맛집이 아니면은 장사가 거의 안 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땅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의 원천이기 때문에 뭐 도시화의 속도가 느려진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의 개발이 진행돼 있는 곳들 중에서 이렇게 땅들이 싸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예요. 대신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토지 보상이 내년에 또 많이 예정돼 있거든요. 됐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땅값 하락이 크게 나올 수는 없는데 보통 우리가 연말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회계 연도가 그렇죠. 끝나는 거니까 뭔가 빚도 청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또 싼 땅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라는 건 뭐 당장 1, 2년 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처럼 될 거예요. 땅을 계속 상속시켜 줌으로써 부의 대물림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길게 신모 원료한다는 측면에서 길게 보고서 땅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 상황이고, 특히 땅이라는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겨울에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여름에는 민낯을 봐야죠. 민낯을 봐야 되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은 늘 이제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어야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딱 스테이블하게 가는 상태에서 나한테 기회가 잘 안 오는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큰 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해 주던 것 중에 하나가 용산 미군이었어요. 용산 미군이 이제 거의 이제 평택으로 오려면은 다 이전을 해요. 물론 장교들은 잘 안 간다고 해요. 장교들은 뭐 그쪽에 아직 그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그동안 뭐 한 15년 이상 계속 용산 미군 이전 말만 하다가 실제 이전 오래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에 찬스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용산 일대에서 그동안 렌탈을 받아오던, 안정적으로 받아오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미군이 빠지니까 꼭 미군한테 임대를 안 줬더라도 그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다른 물건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월세 잘 받던 것들이 싸게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물건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어차피 평택으로 가니까 평택 주변에는 지금 현재 많은 렌탈 하우스들을 짓고 있어요. 짓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를 아직은 잘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몇 년 지나고 나면은 렌탈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이제 소위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과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가려서 해놓으면은 좀 몇 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뭐 죽을 때까지 아니면 상속시켜서 수십 년 이상 안정적인 임대료, 또 높은 수익률, 또 공실 나지 않는 곳, 이런 곳을 고를 수 있는 기회라고, 올겨울이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고죠.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률이라는 게 지속적인 수익률은 최고 아닙니까? 공실이 안 나고.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좋습니다. 오늘 곽창석 대표님과 올겨울 관심 가질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정리를 하면 현재 대기 수요는 분명히 상당 부분 존재하고, 그중에서 관심 가져야 할 부동산은 미분양 또는 분양이 됐지만 초기 프리미엄이 없는 그 위치가 괜찮은 지역도, 우리가 너무 강남 또는 강북의 일부지 이렇게 선입견 갖지 마시고 발품 파시고 전문가 도움 받으셔서 미분양이 낮거나 또는 초기 프리미엄 없는 물량을 한번 노려보자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물리적 거리보다는 생활권 위주로 미래 가치를 잘 판단해서 선취득하는 지금의 기회 적기이다. 이제 연말이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아마 심리적으로 던지는 물건도 나오고 싼 물건도 나오니까 그때 한번 노려보자.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이건 비조정 지역이건 물건 중에서 지역을 선별해서 갭 투자 물건을 노려볼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주택 외 토지 시장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그 다음에 미군 이전 관련해서는 두 가지 기회가 상존한다. 용산 쪽은 떠남으로써 상실감이 커서 던지는 물건,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물건들을 한번 잘 찾아보고, 평택 쪽은 받는 쪽이죠. 받는 쪽에서는 렌탈하우스나 수익형 부동산 쪽에 한번 관심을 받아보자. 가져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올겨울 관심 가져야 할 부동산이란 주제를 가지고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뭐 이런 좋은 정보 되시면 공유하기도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곽창석 대표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